16년 전 시골에 자리 잡은 작고 외딴 산부인과 병동에서 예상치 못한 출산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시원한 가을 아침, 3명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고 그 상황에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쌍둥이, 2명의 여자아이와 1명의 남자아이는 어떤 신생아보다 건강했지만 그들의 출산은 직원들 사이에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들의 강한 울음소리에 놀랐고 아기들의 눈은 크고 밝았으며 마치 세상을 떠맡고 싶어 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활력에도 불구하고 병동에는 혼란과 불안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생아의 부모인 젊은 백인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들을 보는 순간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기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웠지만 피부색은 짙은 갈색이었고 두 부모의 창백한 피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긴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출산의 시련을 겪은 어머니는 남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엿보였다. 키가 크고 조용한 아버지는 방 구석에서 세 쌍둥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침착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좌절, 혼란, 그리고 더 어두운 무언가로 굳어 있었다. 아마도 부끄러움일 수도 있다. 간호사는 그들의 눈에 띄는 불편함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축하를 전하려고 했다. 그녀는 아기들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으며 자기들이 예쁘네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갑작스러웠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의 말은 잘려 있었다. 간호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말은 모든 것을 바꿀 부모의 결정에 대한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직원들은 부모가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세 쌍둥이가 실제로 친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의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자신과 닮지 않은 아이들을 키우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외모가 너무나 대조적인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생각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그들이 거부한 것은 유전 때문만은 아니었고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외모가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세상의 복잡성에 맞서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부모는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아이들을 남겨두기로 한 결정은 최종 결정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 부모는 도착한 것만큼이나 빨리 떠났고 세 쌍둥이는 병원 직원들의 보살핌을 받았다. 세 쌍둥이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침대에서 평화롭게 쉬게 되었다. 밤이 다가오면서 그들의 울음소리가 병동에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의 가족력에 대해 추측하며 아마도 어두운 피부를 가진 먼 친척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개를 단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세 쌍둥이는 버려지고 취약한 채로 남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이 3명의 소중한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며 점점 더 걱정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그렇듯이 세 쌍둥이에게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후 친절한 부부인 현준과 아은이 입양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병원에 왔습니다. 중년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부부, 현준은 건설 관리자, 하은은 간호사는 수년 동안 불임 문제에 직면해왔고
오랫동안 가족을 갈망해왔습니다. 버려진 새 쌍둥이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저없이 이 아기들이 자신들의 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기들의 특이한 피부색에 대한 소문이 돌았지만 현준과 하은은 즉시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집을 제공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현준과 하은의 결정은 서둘러 내린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결의로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기대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들을 받아줄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양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한 달 안에 새 쌍둥이는 공식적으로 새 집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초기 몇 달 동안 현준과 하은의 삶은 기저귀 갈아입히기, 늦은 밤 수유, 끝없는 기쁨으로 흐릿하게 흘러갔다. 마을 외곽에 있는 그들이 함께 살았던 작은 집은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환영하는 집이 되었다. 서연, 지민, 서준은 각자 고유한 이름을 받았다. 서연은 조용하고 사려 깊었고 종종 앉아서 관찰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지민은 두려움이 없었고 항상 움직이고 항상 탐험했다. 유일한 남자아이인 서준은 하은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하은이 자매들을 돌볼 때마다 그녀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웃들이 가끔씩 다른 인종의 새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부부의 결정에 대해 궁금해하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현준과 하은은 그 시선을 무시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새로운 가족에 대한 사랑에 집중했다. 그들의 눈에 서연, 지민, 서준은 그들의 아이들이었다. 그만. 하루가 몇 달이 되었고 몇 달이 몇 년이 되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조용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총명했고 항상 주변 세상에 호기심이 많았다. 반면에 서연, 지민, 서준은 각자 독특한 에너지를 가족의 역동성에 불어넣어 삶의 활력으로 집안의 존재감을 엮어냈다. 항상 평화주의자였던 서준은 긴장이 고조될 때 가장 먼저 위로해 주었고 항상 자매들을 부드럽게 껴안으며 맞이했다. 그의 부드러운 마음씨 덕분에 그는 가족을 안정시키는 정서적 접착제 역할을 했다. 새 쌍둥이가 미취학 연령에 이르자 그들은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소속감도 커지면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수군거림을 계속했지만 아무도 현준과 하은이 이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다. 결국 그들의 가족의 힘은 사회적 기대를 초월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었다. 서연, 지민, 서준은 현준과 하은에게서 부모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들에게 집 너머의 세상은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할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부모님과 그들이 공유하는 사랑만이 중요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 쌍둥이는 계속 번창했고 다른 사람들이 때때로 그들을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존재이며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세상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들이 10대가 되면서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고 처음부터 키워온 사랑과 보살핌에 토대를 굳건히 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작고 겸손한 집은 금세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집으로 변했습니다. 현준과 하은은 새 쌍둥이가 새로운 삶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적응했는지 종종 경탄했습니다. 피부색의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안에서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지민, 서준과 공유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수년간 꿈꿔왔던 가족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집안이 아기의 낄낄거림, 울음소리,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로 가득 찼다. 현준과 하은은 부모의 엄청난 책임에 적응하기 위해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지만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웠다. 피곤했지만 매 순간이 그들에게 소중했다. 그들은 아기를 흔들어 잠재우고 그들의 작은 귀에 사랑과 안전의 약속을 속삭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조용한 아이인 서연은 종종 먼저 잠이 들었고 부드러운 담요에 평화로운 표정으로 몸을 웅크렸다. 아기였을 때에도 그녀의 짙은 갈색 눈은 조용한 지혜를 담고 있었고 그 깊이는 그녀를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했다. 반면 지민은 에너지의 회오리였고 항상 움직이며 집안의 모든 구석을 탐험했다. 그녀의 호기심과 장난은 끝이 없었다. 꽃병을 넘어뜨리든 책장을 오르려고 하든 그녀는 자연의 힘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말썽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전염성 있는 미소는 그녀에게 오랫동안 화를 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막내 서준은 처음부터 하은이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그는 화가 나면 그녀를 찾아가 마치 그녀가 자신의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그녀의 품에 웅크리고 있었다. 현주는 세 아이를 모두 똑같이 사랑했지만 서준과의 유대감에는 그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현준이 서준에게 망치를 사용하는 법을 보여준 순간부터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조용한 이해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였으며 둘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둘 다 깊이 느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 쌍둥이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했고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개발했다. 항상 내성적인 서연은 독서에 대한 깊은 사랑을 키우기 시작했다. 4살이 되자 그녀는 이미 간단한 책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었고 작은 손가락으로 집중해서 단어를 따라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질문은 종종 그녀의 나이를 넘어서는 듯했고 현준과 하은이 멈추고 성찰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세상을 숙고했다. 서연의 호기심은 형제 자매들과 달랐습니다. 사려 깊고 명상적이었으며 조용하고 깊은 자기 성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코를 책에 파묻고 끝없는 식욕으로 지식을 탐독했습니다. 반면에 지민은 사교적인 성격으로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최근 발견한 것을 공유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을 맞이하기 위해 재빨리 밖으로 나갔고 그녀가 본 것들, 하고 싶은 모험, 배운 교훈에 대해 흥분해서 수다를 떨면서 활짝 웃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녀의 무한한 에너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낸 긴 하루조차도 말입니다. 그녀는 항상 활동적이었고 어린 나이부터 그녀의 운동 능력과 달리기에 대한 사랑이 분명했습니다. 지민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고 현준과 하은은 그녀의 삶에 대한 열정에 감탄하며 그녀와 함께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화주의자 서준은 차분한 태도와 흔들리지 않는 균형 감각으로 가족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자매들이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형제 자매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서준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서서 포옹이나 위로의 말을 건네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의 평화로운 성격은 그를 가족의 정서적 지주로 만들었습니다. 서준이 5살 때 첫 번째 로봇을 만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준이 차고에 놓아둔 남은 부품으로 만든 작고 서투른 작품이었습니다. 서준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현주는 아들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조립하는 것을 감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집 밖의 세상이 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작고 긴밀한 커뮤니티는 소문과 수군거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인 부모에게서 흑인 자녀 3명을 키운 스미스 가족은 많은 추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나이 든 마을 사람들은 그 생각에 불편함을 느꼈고 현준과 은이 자신들과 너무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준이 세 자녀와 함께 유모차를 밀고 가는 모습, 분명히 친자식은 아님, 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준과 하은은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모였고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 주제가 나올 때마다 현준은 차분하고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내 아이들이야. 우리 아이들이야.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하은은 더 내성적이기는 했지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은 많은 것을 말해주는 조용한 힘으로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이 그녀의 자식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 새쌍둥이는 너무 어려서 시선이나 속삭이는 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 인종과 정체성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아는 전부는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뿐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부모님의 품에 안겨 사랑받고 안전했던 그들은 슬플 때면 하은이가 그들을 껴안아 꼭 껴안아 줄 것을 알았다. 그들이 흥분할 때면 현준이 그들을 공중으로 높이 들어올려 웃음소리로 방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주변 세상을 더 많이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항상 생각하는 서연이가 가장 먼저 친부모에 대해 물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사에 대한 책을 읽은 후 그녀는 하은을 올려다보며 눈을 크게 뜨고 의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우리를 낳아준 사람들이 궁금해진 적이 있어.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어. 하은은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며 잠시 멈췄다. 자기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의 친부모는 너를 돌보는 법을 몰랐어. 그들은 책임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현준과 나는 너를 선택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우리 자식이야. 서연은 그 정보를 조용히 흡수하며 그녀의 마음은 그 말을 되뇌었다. 평소보다 더 직설적인 지민은 즉시 우리가 그들을 만날까? 그들이 우리를 찾아올까? 라고 물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기야.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고, 우리는 스스로 선택했어. 세 사람 중에서 항상 더 수용적이었던 서준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는 서로를 가졌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순간 서연은 뭔가 깊은 것을 깨달았다. 누가 그들을 낳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사랑, 그들이 만든 가족이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이들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뚜렷한 재능과 관심사를 개발했습니다. 항상 내성적이었던 서연은 음악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연습했고 그녀의 음악은 집안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지민은 육상팀에 들어갔고
곧 학교에서 가장 빠른 주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항상 수리공이었던 서준은 로봇공학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현준의 감시 아래 차고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기계와 가젯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세 쌍둥이는 사랑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들의 지성과 헌신에 대해 칭찬했고 반 친구들은 그들의 재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특이한 태생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서현, 지민, 서준은 단순히 스미스 세 쌍둥이로 알려졌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10대가 시작되면서 그들의 시작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세 쌍둥이 중 한 명이 친부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생각할까 서연이 궁금해하고 항상 온화하고 정직한 하은이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건 알고 사랑받고 있다는 건 알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 안에서 세 쌍둥이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상하고 복잡했던 그들의 과거는 더 이상 그들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태어난 상황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그들이 받은 사랑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삶이 펼쳐지면서 현준과 하은은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세 쌍둥이를 입양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그들이 내린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특별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깨지지 않는 사랑과 선택의 유대감으로 묶인 가족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고 날이 갈수록 스미스 가족은 일상에 더욱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 쌍둥이는 키가 커졌고 각자 고유한 특성과 관심사를 가지면서 성격이 꽃을 피웠습니다. 한때 조용한 불확실성과 가끔씩 속삭이는 소리의 장소였던 그들의 집 밖의 세상은 스미스 집안의 활기찬 에너지에 비하면 조용해졌습니다. 현준과 하은은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웃음, 따뜻함으로 가득 찬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출신에 상관없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청소년기의 어려움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세 쌍둥이는 더 이상 스미스 가정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어린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마을에서 귓속말로 나누는 대화의 원천이 아니거나 낯선 사람들의 시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의 재능과 세 쌍둥이의 개성은 각자 활기차고 독특해서 길을 건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교사들은 학업적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칭찬했고 반 친구들은 그들의 업적을 존경했으며 한때 그들의 지위에 의문을 제기했던 작은 마을은 이제 그들을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모든 사랑과 존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과거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사려 깊은 성격에 항상 존재했던 호기심, 지민의 무한한 에너지, 서준의 호기심 많은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원, 뿌리를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전 병원에 두고 간 친부모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서연이 먼저 그 주제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내성적인 성격은 종종 세상에 대한 더 깊고 도전적인 질문을 탐구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가족이 주방 테이블 주위에 모였습니다. 서연은 말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질문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에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유전학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고, 그 단어들은 그녀의 마음에 남아 그녀가 완전히 다루지 못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엄마. 그녀는 부드럽게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불확실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 친부모가 우리에 대해 생각할까요? 하은은 잠시 멈추고 손가락으로 커피잔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이 질문이 서연의 마음속에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주변의 침묵은 무시하기 불가능해질 정도로 커졌다. 하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모르겠어. 자기야 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내가 아는 건 우리가 이제 내 부모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왔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영혼인 듯 불확실함이 남아 있었다.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닌 지민은 평소의 대담함과 에너지로 뛰어들었다. 그들이 우리를 다시 원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마음을 바꾸면 조용히 수리하려고 작은 기계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던 서준은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들어 평소처럼 차분한 관점을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맞죠? 지민은 그에게로 돌아선 다음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인 하은에게로 돌아섰다. 맞아요. 하은이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모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랑받고 있어. 우리는 너희 가족이고 서로를 선택했어. 그녀의 말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이 공유한 깊은 유대감을 상기시키려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공중에 떠다니며 말하지 않은 무게처럼 느껴졌다. 새쌍둥이가 계속 자라면서 그들의 과거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부모에게 답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각 아이들은 때때로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물었다. 마치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던 퍼즐에 빠진 조각을 찾는 것처럼 말이다. 현중과 하은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의문이 늘어날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새쌍둥이가 친부모에 대해 더 알아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걸 알았지만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새쌍둥이의 기원에 대한 진실은 자녀에게만큼이나 그들에게도 미스터리였습니다. 현중과 하은은 과거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했고 오래전에 내린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의 역사에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던 의문과 침묵을 무시할 수 없는 듯했습니다. 스미스 부부는 항상 연민, 이해, 회복력으로 삶에 접근했지만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장하면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정체성의 복잡성에 직면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과거는 영원히 묻혀둘 수 없는 것이었고 자녀들에게 사랑, 안전, 변함없는 지원이라는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쌍둥이의 기원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서연, 지민, 서준이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각자는 친부모에 대한 답이 없는 질문에 대처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성찰을 하는 서연은 음악에 몰두했습니다. 바이올린은 그녀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감정에 푹 빠져서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악기 자체가 그녀를 대신해 말하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포착하는 듯했습니다. 항상 외향적인 지민은 에너지를 밖으로 쏟았습니다. 그녀는 우정, 사교 모임, 달리기에 대한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활기찬 성격은 그녀를 삶에 열광적으로 끌어들여 운동, 우정, 학교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주변 세상에 더 많이 줄수록 내면에 남아있는 질문을 위한 공간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특유의 차분함을 지닌 서준은 내면으로 향했습니다. 기계와 수리에 대한 그의 사랑은 조용한 위안의 원천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시간에도, 무언가를 만들거나 고칠 때에도 그의 마음은 방황하며 자신의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를 숙고했지만 그는 거의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족의 안정에서 위안을 찾았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공유한 유대감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질문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변함없이 유지되는 유일한 것입니다. 운동은 지민의 배출구가 되었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육상 경기는 그녀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녀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달렸습니다. 조용한 발명가인 서준은 로봇을 가지고 수시간 동안 일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는 간단한 작업에서 더 복잡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서준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감정, 질문, 좌절을 전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열정에 집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 쌍둥이는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는 유형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려는 끌림을 무시할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미래의 목표, 즉 대학 진로와 앞으로의 인생 방향에 대해 몹시 긴장된 논의를 한 후 마침내 서연이 침묵을 깨고 나왔다. 그냥 알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좌절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난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 때문이었나요? 우리의 외모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나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래요. 어떻게 누군가가 세 명의 아기를 그렇게 두고 갈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돼요. 그때까지 조용했던 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에게 가족이 생겼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서연이 그를 바라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가족은 생물학적 기원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그들이 공유한 사랑과 지원으로 정의되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일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버림받았지만 선택받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은과 현주는 그들을 위해 싸우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모가 되기 위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미 출생의 기원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습니다. 새 쌍둥이는 곧 그들이 결코 모든 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이 사랑받고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과거는 더 이상 그들을 정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야 할 자신의 삶, 쫓을 자신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부모에 대한 미스터리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더 이상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새 쌍둥이는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던진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가 될 것인지, 누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그들이 형성해야 할 것이었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힘, 회복력,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쌍둥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각자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음악, 지민은 운동, 서준은 발명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일체감과 결의로 맞서 싸웠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독특하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스미스 가족에게는 그들은 무한한 미래를 가진 놀라운 젊은이 3명일 뿐이었습니다. 세 쌍둥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변화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때 가족 거실 구석을 차지했던 순진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연, 지민, 서준은 각자의 야망, 꿈, 투쟁을 가진 젊은 성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보호로 가득 찬 긴밀한 가족 생활의 세월은 고등학교라는 확장되는 세상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개성이 찬양되고 면밀히 검토되는 곳, 외부 세계의 기대가 자신에 대한 꿈과 충돌하는 고지였습니다. 서연에게 고등학교는 흥미진진하면서도 두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늘 곁에 있었던 바이올린에 대한 사랑은 사춘기의 회오리 속에서 더욱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음악은 그녀가 두려움이나 억제 없이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고지였습니다. 그녀는 연습에 몰두했고 지하실에서 몇 시간씩 혼자 지내며 모든 음표를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명확성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기원에 대한 질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고지였습니다. 조용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고등학교의 압박에 익숙했습니다. 그녀의 학업적 성취는 그녀를 뛰어난 학생으로 만들었지만 그녀는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그녀에게 가해지는 기대가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완벽한 학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바이올린 케이스를 손에 든 사람, 책에 코를 박은 사람.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과 그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에게 가하는 압력을 조화시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내성적이었지만 이제 고등학교 복도에서 그녀의 내성은 때때로 고립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가족을 따라다니던 수군거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았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이 반 친구들의 중얼거림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듣지 않는 척했지만 그래도 아팠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도 닮지 않았어.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은밀한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부모님과도 닮지 않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거지? 항상 내성적인 서연은 주변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지면 더 깊이 자기 자신 속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댓글, 질문, 시선이 그녀를 괴롭히지 않는 척하려고 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키운 사람들과 닮지 않았다는 무게를 떨칠 수 없었다. 현중과 하은이 그녀에게 쏟아준 모든 사랑과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일치는 그녀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도전이었다. 그녀는 종종 바이올린의 선율이 내면의 갈등을 가려주기를 바라며 음악으로 이런 생각을 잠재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 의문들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고 가끔 그녀가 간절히 찾던 평화를 방해했다. 서연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깊었지만 그것은 또한 일종의 탈출구였다. 자신의 정체성의 복잡성과 차이점을 빨리 알아차리는 세상에서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물러나는 방법이었다. 반면 지민은 혼란스럽고
경쟁적인 고등학교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운동 능력은 그녀를 육상팀으로 이끌었고, 그녀는 그녀의 속도와 끊임없는 추진력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지민은 경쟁의 스릴을 좋아했습니다.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릴, 승리를 향해 질주하면서 가슴에서 쿵쾅거리는 심장의 느낌. 트랙에서 그녀는 경의를 표할 만한 힘이었으며, 그녀를 경주와 도전을 헤쳐나가는 에너지의 회오리 바람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결의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큰 웃음소리, 굴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열정은 그녀를 동료들 사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팀의 심장이었고, 그녀의 전염성 있는 에너지로 모든 사람을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팀원들과의 동지애를 즐겼던 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대하는 것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맞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주에서 우승할 거야. 그렇지. 특히 힘든 연습을 마친 후 그녀의 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믿고 있어요. 지민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키는 대답을 했지만 깊은 마음 속에는 기대의 무게가 그녀를 누르고 그녀의 가치가 그녀의 성과에 의해 정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경쟁에서 번창했지만 성공에 대한 욕망이 그녀를 삼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대함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의심에서 도망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 능력으로 인해 받은 관심은 지민이 끊임없이 전시되는 것처럼 느끼게 했고, 그녀의 정체성은 더 이상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사랑과 수용에 의해서만 형성되지 않고, 이제는 트랙에서의 성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지민이 칭찬이나 인정을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세상이 더 작고 가족의 사랑으로만 가득했던 어린 시절의 단순함을 그리워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지민과 진정한 지민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메달과 기록으로만 정의되었을까요? 그녀의 가치는 정말로 그녀의 속도에 따라 측정되었을까? 항상 땜장이이자 발명가였던 서준은 로봇공학의 조용한 세상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던 서연이나 운동에 에너지를 쏟았던 지민과 달리 서준은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의 방은 반쯤 완성된 프로젝트로 가득 찬 성소였습니다. 모터, 기어, 전선이 마치 조립을 기다리는 퍼즐 조각처럼 작업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열정에 푹 빠진 동안 서준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때때로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고립된 작업 속에서 서준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고, 그의 손은 나사를 돌릴 때마다, 전선을 돌릴 때마다 미래를 형성했습니다. 서준의 재능은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로봇 선생님은 종종 그의 독창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칭찬했고, 학교의 규모는 작지만 경쟁적인 로봇 동아리는 그를 스타 멤버 중 한 명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준은 지역 및 주 대회에서 경쟁하는 도전을 즐겼고, 그와 그의 팀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디자인이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한때 그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작업을 그의 창작물이 완료하는 것을 보는 데는 깊은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면서 서준 역시 답하기 어려운 질문과 씨름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투쟁이 더 눈에 띄는 서영과 지민과 달리 서준의 어려움은 더 조용하고 미묘했습니다.
그의 자기의심은 항상 명백하지는 않았지만 표면 바로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의 마음은 종종 그의 친부모에 대한 생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뒤에 남겨두기로 한 결정을 후회했는지, 그에 대해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를 볼 때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신경 썼을까? 그들은 그를 기억했을까? 서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입양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조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자신의 상황에 가장 평화롭게 대처하는 듯했고, 항상 친부모에 대한 질문을 무시하고 자매들에게 이제 가족이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서준은 누군가가 자신의 삶 초기에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씨름했습니다. 그를 정의하는 조용하고 성찰적인 성격은 종종 내면의 더 깊은 감정적 갈등을 가렸습니다. 그는 또한 현준과 하은이 항상 제공한 위안과 안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원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새 쌍둥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성장의 어려움이 새로운 방식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부모에게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순진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꿈, 자신의 투쟁, 걸어야 할 자신의 길을 가진 젊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현준과 하은은 항상 거기에 있었고 꾸준한 사랑과 지원의 토대를 제공했지만 이제 새 쌍둥이는 항상 친절하지 않은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정체성의 복잡성, 기대의 압박, 그리고 그들이 각자 품고 있던 조용한 의심이 그들의 10대 시절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의문과 씨름하면서 가족의 사랑과 힘에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각자 대처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무관심한 새 쌍둥이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로서 공유한 유대감입니다. 삶의 초기에 형성된 그들의 유대감은 깨질 수 없었습니다. 각자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서로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압도당했을 때 엘레나는 그녀에게 숨 쉬고 웃고 그 순간을 즐기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알리나가 기대의 무게에 질식감을 느꼈을 때 서준은 그녀에게 후퇴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 그녀가 재충전하고 자신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서준이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가질 때 서연은 그의 발명품이나 지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보여주곤 했습니다. 새 쌍둥이가 고등학교 시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그들은 뭔가 깊은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기원, 성취 또는 투쟁으로 그들을 정의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누구인지 정의할 사람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미래를 결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든 가족, 현준, 하은, 서연, 엘레나, 서준은 사랑, 선택, 회복력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성인이 되어가는 동안 인생이 어디로 이끌든 항상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고 그들만의 미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 쌍둥이가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그들은 미래가 무한하면서도 불확실해 보이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양과 복잡한 기원으로 인한 투쟁을 극복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했지만 그들의 삶의 다음 장이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모의 보호적인 사랑에만 의지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집 너머의 세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으로 가득했지만 또한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각자의 열정과 꿈을 가진 셋쌍둥이는 이제 미래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바이올린의 조용한 줄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서연은 이제 더 큰 무언가의 정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바이올린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생각을 표현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음악이 그녀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명문 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지원했고 유명한 음악 학교의 장학금 오디션도 받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진흙과 자기의심으로 가득했지만 이것이 그녀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기대의 무게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조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미래가 프로 음악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서연은 압박감을 더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정한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열심히 노력한 꿈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후에 그녀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그녀의 마지막 오디션까지 다가오면서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서연은 방에 앉아 바이올린을 팔에 안고 불확실성에 압도당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음악을 통해 어려운 감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음악은 그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의심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항상 품어온 꿈에 합당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지민은 자신을 의심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상팀의 스타로서 지민은 대학 운동 장학금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녀는 프로로 달리고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는 꿈을 꾸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달리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탈출구였고 세상의 압박을 관리하는 그녀의 방식이었고 그녀의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주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가진 지민조차도 체력을 넘어서는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육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은 엄청났고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코치들은 당신은 끝까지 갈 잠재력이 있어요. 라고 말했고 계속 노력하세요. 지민은 그 압박 속에서 성장했지만 때때로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이유로 달리고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스포츠를 사랑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것이 그녀의 삶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일까? 그녀는 운동 능력이나 성격 때문에 항상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피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면서 지민은 자신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속도나 기록으로만 정의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운동 능력 외에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았지만 때때로 세상이 그녀를 육상 스타로만 보는 것 같았다. 서준은 아마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가장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로봇공학에 대한 사랑에서 안식처를 찾았다. 그의 타고난 재능은 고등학교 때 꽃을 피워 고급 공학 과정에 자리를 잡았고 그는 이미 강력한 공학 프로그램을 갖춘 여러 명문 대학에 지원했다.
그 뒤에 온 합격 통지서는 그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의 미래는 유망했다. 하지만 서준은 자신의 길에 몰두하지 않았다. 그는 눈앞에 있는 일에 너무 몰두해 있었다. 그의 방은 한때 반쯤 완성된 프로젝트로 어수선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작업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전선, 회로, 코드의 세계에 푹 빠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준은 조용한 기계 위닝거리는 소리와 도구의 꾸준한 리듬 속에서 가장 자기답고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도 외부 세계의 매력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그는 프로젝트에 몸을 구부리고 있었고 작업대의 희미한 빛이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기술과 발명에 대한 그의 열정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의 재능을 알아주고 부모님처럼 그의 작업을 볼까? 그는 꿈꿔왔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조용하고 숨겨진 창작 세계에 머물까? 서준의 조용한 성격은 종종 이런 의심을 속으로만 품고 있었지만 의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표면 바로 아래 배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쁨을 위해 창작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과 세상에서의 위치에 대한 의문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한 수단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 속에서도 스미스 가족은 예전처럼 친밀했습니다. 현준과 하은은 자녀들의 성취에 대해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했지만 세상의 무게가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동료들의 기대, 끊임없는 미지수, 이 모든 것이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로서 현준과 하은은 항상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성공이 항상 트로피, 학위 또는 찬사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더 조용하고 의미 있는 순간, 즉 자녀들이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순간에 측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늘 든든한 바위 같은 현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말에는 수년간의 경험이 담겨 있었다. 알다시피요. 그는 그들 각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에 따라 정의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압박이 아니라 마음을 따르세요. 항상 양육하는 상대인 하은이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녀는 따뜻함과 이해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당신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길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과 평화를 찾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변화를 가져왔다. 새쌍둥이는 삶의 많은 시간을 부모, 또래, 주변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며 보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그 기대의 무게를 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완벽해지는 것도 스스로 정한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정에서 충만함을 찾는 것이었고 지금 있는 그대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 지민, 서준은 각자 한때 자신을 억누르던 두려움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음악에 몰두했던 서연은 연주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대라는 짐을 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음악을 마음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민 역시 달리기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이기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에 얽매이지 않고 그녀는 스포츠에 대한 사랑과 스포츠가 주는 자유를 위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마침내 주저없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발명품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즉 자신의 열정이기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진 세상둥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도전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학, 직업, 관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삶의 불확실성. 하지만 그들은 또한 깊은 곳에서 모든 것에 맞설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든 그들은 항상 서로를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혈연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사랑으로 묶인 가족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그들이 형성해야 할 것이었고,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